인구 감소는 위험하다는 착각. 예. 여기 보면 인구 감소라고도 하고요. 이게 이제 인구 소멸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예. 위험하다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전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이게 3천만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될 건가? 라는 전제가 이제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살아남는 도시와 그렇지 못한 도시 간의 격차가 너무 심해질 거거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시들도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고요. 다행히도 우리 평택, 경기도 최남단 평택은 여기에서 살아남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살아남는 시들의 특징이 있어요. 네, 뒤에 이제 자료들도 보겠지만 인구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거 하나, 증가하고 있는 것도 하나지만 인프라가 굉장히 탄탄한 동네들, 큰 병원, 교통, 일자리,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시들이 이런 인구 소멸 지역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구가 이제 어느 정도 소멸이 된다. 뭐 주변 시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어느 정도 적정 인구에서 계속 빠지는 상황이 올 겁니다. 계속 빠지는 상황이 올 텐데 그렇게 됐을 때도 오히려 살아남는 시들의 부동산 가격은 올라갑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다른 소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유입이 되거든요. 도시를 버리고 들어오게 되실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 아는 지인도 충남에 있는 시에 살고 있는데 그 시에서는 변변한 소아과가 없어가지고요. 큰 병원이나 뭐 이런 데는 다 1시간씩 차를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집값은 안 오르고 그런 분들은 또 젊은 세대들은 일자리만 마련된다면 그냥 평택으로 이주하려고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평택은 앞으로 브레인시티에 아주대병원이 들어오고요.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관심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 지니의 LG전자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서평택 쪽에는 자동차 클러스터들이 지금 들어서고 있어요. 예, 거기 이제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인플레이션의 문제를 일으켰던 물류의 핵심이 서평택, 평택항입니다. 그리고 그 물류를 실어 날릴 수 있는 인프라, 철도, 고속도로가 그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평택도요. 그러면은 그거와 관련된 많은 인력들이 평택시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평택시가 지금 그렇고요. 인구 자체는 요게 이제 4월 말 기준으로 56만 9천 명, 57만 명을 찍었다네요. 지금 5월이 거진 말이 됐으니까 이 정도 속도면 57만이에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1년도 5월이면 작년 5월에 비해서 지금 약 3만 명 정도가 늘어난 거니까요. 1년 만에. 그죠? 작년 5월에 54만 8천 명에서 지금 약 57만 명까지 늘어났으니까 대략 그냥 3만 명 늘어난 거예요. 1년에. 근데 22년이 아니라 20년도 있죠. 20년도에서 21년도 됐을 때는 한 2만 명 정도 늘어났거든요. 요 늘어나고 있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지금. 더군다나 늘 말씀드렸다시피 삼성 이 3기 공장이 완공돼서 가동이 되고 협력업체들이 들어오면 이게 1년에 6만 명, 막 8만 명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어요. 1년에. 물론 그때 가봐야 알 수 있겠죠. 왜냐면 그분들도 지금 살고 있는 데서 공장이 이전하고 그로 인해서 출퇴근을 하다가 결국에는 집을 옮기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니까. 요거는 연도별 인구 변화. 똑같이 이렇게 본 거예요. 아까 요거 이제 이렇게 이제 본 거를 이렇게 이제 한 거고, 요거는 이제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가 19년 기준으로밖에 자료가 안 나와요. 지금 22년인데 19년도 기준으로 평택시를 보는 거거든요. 평택시가 2만 8천 명, 2010년도에 근로자가 19년도에는 3만 7천 명 이렇게 나와요. 3만 7천 사업체가 있고 2만 8천 개에서 3만 7천 개로 늘어났고 종사자가 16만 명에서
23만 4천 명이 됐거든요. 여기에 미군 부대 막 4만 명 플러스 알파는 빠진 겁니다. 예. 미군 부대는 빠졌고요. 이거는 삼성 2기 공장 정도 됐을 때거든요. 그럼 3기 공장 되고 하면서 이게 쭉 늘어나고 있는 몇 안 되는 시 중에 하나가 평택시라는 겁니다. 일자리가 생기고 돈이 모이고, 예, 돈이 모여서 돈이 흐르고 하는 게 평택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제 아파트 팔려고 하시는 분 안 팔리고, 살려고 하시는 분은 대출이 안 나오고, 이래저래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다른 시들은 인구 감소로 인해서 소멸을 걱정할 때 평택은 인구가 증가해가지고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주택 가격이 거꾸로 가고 있는 상태가 된 거거든요. 제가 저번 주에 아마 설명드렸을 텐데 평택시 이런 인구 그래프하고 평택시의 주택 매매 가격이 움직였던 거하고 비슷하다. 예, 이게 이제 더 긴 거 자료를 제가 찾았어야 되는데 평택시청 홈페이지에 요거에 나와 있어가지고 보기 좋아서 따왔거든요. 잘 한번 무주택자분들은 네, 고민해 보십시오. 대출만 나오신다면. 요즘 대출이 너무 어렵고요. 다음 달이 아마 거의 마지노선이 아닐까요? 6월이 7월 되면은 이 DSR 있죠? DSR, 예,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내 소득의 40%, 예, 소득의 40%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 40%도 원금 이자 합쳐서 카드 할부금까지 모든 걸 다 합쳐서 40%만 하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00만 원 벌어요. 예, 난 연봉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40%니까 400만 원을 1년에 해야 되니까 나누기 12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매달 써야 되는 돈이 나오죠. 예. 그 돈만큼만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봉이 1억이다. 그러면은 요거 이제 4천, 1년에 4천 이런 식으로 한 달에 뭐 300 얼마씩 떨어지겠네요. 그죠? 예, 요런 게 이제 DSR이다 보니까 소득이 높은 분들은 아무래도 시장 진입하기가 너무 이제 해피하죠. 왜냐하면 경쟁자가 없어. 예전에 이제 그 레버리지라고 해서 병따개 따듯이 지렛대 이용하듯이 누구든지 뭐랄까 조금 위험한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은 가진 분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어요. 경쟁자 없이. 예. 경쟁자 없이 물건이 괜찮고 금매로 나오고 이러면은 그냥 안정적으로 대출 받고 사서 소득 올리고 재산 늘리고 이렇게. 왜냐면 수익형 부동산 뭐 상가건 또는 꼬막 빌딩이건 뭐건 간에 그걸 잡으면 소득이 증가하잖아요. 재산도 증가하고 부채도 증가하겠지만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증가하다 보니까 몇 년 있으면 대출을 또 일으킬 수 있어요. 근로소득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사업소득은. 사업소득 이런 것들은 자산과 부채가 증가하면서 같이 증가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어쨌든 평택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지금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예. 거기에다가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예. 이 인구는 결국 일자리를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다. 그럼 생각해보면 내가 회사 다니시는 분이에요. 회사 다니시는 분이 유입이 된다. 많이 유입이 된다. 그러면은 뭐 한 100명당 한 채씩 뭔가 생겨야 됩니다. 커피숍, 프랜차이즈 업체들 뭐 이런 것들. 예, 그러니까는 1,000명, 2,000명, 파리바게트 같은 경우에는 한 5,000명 정도가 모여서 살면 하나 들어갈 수 있거든요. 파리바게트. 예전에는 3,000명 단위로 하나씩 들어갔던 걸로 아는데 지금은 5,000명 정도 모여 있으면 하나 정도 입점을 할 수 있어요. 5,000명. 예. 그런 식으로 새로운 것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나홀로 아파트가 인기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느 정도 적정 규모가 돼야 거기에 이제 프랜차이즈들이 들어가고 프랜차이즈들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생활 편의를 느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정도가 돼야 뭐 투표할 수 있는 것도 생기고 그리고 뭐 버스 노선이니 뭐니 시청에다가 이렇게 불어넣을 수 있는 입김도 세지고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거의 기준점이 3,000에서 5,000명 정도 모여 있으면 함부로 못하죠.
요거는 이제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 감소 지역 89곳. 여기 경기도도 가평, 연천 이런 데가 이제 그 인구 감소 지역이고요. 요게 이제 소멸 예정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전국적으로 이제 경기도 부분은 대부분은 괜찮은데 그 외에 이런 그 산간 지역들, 여기 이제 태백산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런 지역들이라든가 전남, 뭐 충남도 이런 밑에 지역들, 이런 데들, 여기는 이제 사람이 거의 안 사는 동네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나는 자연인이다에서처럼 그냥 자연이 있는 거예요. 자연, 숲과 나무와 뭐 이런 거, 계곡과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 이제 점점 늘어난다. 이것이 이제 인구나 뭐 이런 걸로 다 나오고 있다. 여기 나와 있는 뭐 공주, 금산, 논산, 보령, 부여, 뭐 서천, 예산, 뭐 충남 쪽에 이렇고요. 이런 데에는 이제 진입을 하면은 어렵겠죠. 뭔가를 투자를 한다.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이지 못하죠. 후퇴할 수도 있고. 강원도 쪽도 이제 고석, 삼척 뭐 굉장히 많아요. 철원, 홍천, 화천, 뭐 경북도 굉장히 많고, 대구는 남구, 서구, 부산은 동구, 서구 이런 데가 이제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경남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런 데 지역은 이제 집을 사도 문제, 땅을 사도 문제, 뭘 사도 다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인구가 점점 감소하면은 이제 학교가 폐교하기 시작할 거고, 병원이 사라지고, 그럼으로써 조금 더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는 이런 게 되는데, 평택은 어떻죠? 완전 반대로 가고 있죠. 완전 반대로. 그럼 주변에 이런 데서 이제 인구를 흡수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녀분이 이제 좀 젊으신 분들이 평택에 일자리를 찾아서 오시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요런 지역에 만약에 부모님이나 누가 계신다, 그럼 모시고 오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지역에는, 요런 인구 감소 지역은 더 급속히 사람이 빠져나가고, 또는 이제 자녀한테 이제 뭐 폐해 끼친다라는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좀 불편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없다고 해도 결국 병원을 찾아서 오실 수밖에 없어요. 뭐 대학병원이건 노년에 큰 병원은 가실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투자함에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 다행히 평택은 반대로 가고 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님이 뭐 이렇게 저출산 뭐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결국은 여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을 위한 규제 완화, 수도권 GTX 신규 노선 건설,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 등 수도권 집중 성장 개발 정책을 총체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저거는 어쩔 수 없는 결과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거를 총체적으로 바꿔서 막 분산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를. 그럼 인력 충원이 안 돼서 회사 운영이 안 될 텐데. 그리고 몇 안 되는 인력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라는 거죠. 도로라든가 뭐 버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또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물류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한다면 결국은 기업은 팔아서 남아야 되는데, 그게 손해가 나면은 안 되겠죠. 국가 산업이라는 것도 세금을 내서 그 세금으로 인프라를 조성하는 건데, 인구가 감소해가지고 세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버릴 건 버리고 살릴 건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택에서 인구 감소해서 뭔가 주택 가격이 완전히 조정받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평택은 예외다 라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 평택은 까면 깔수록 진짜 좋은 동네 아닙니까? 저만 뭐 이제 평택에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평택은 제가 봤을 때는 까면 깔수록 좋은 동네예요. 요거 이제 총 인구와 인구 성장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1980년도에는 1.5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출산율인데 쭉 빠지는 속도가 느껴지고요. 인구 성장률, 그리고 인구수도 3,800만에서 지금이 정점이에요. 한 요쯤일 거거든요. 요쯤일 건데, 지금이 5,184만 명, 5,100만 명, 5,200만 명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쭉 빠져요. 이렇게 인구가 다시 1980년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몇 년, 좀 뭐 한 40년 가까이 남았는데 그래도 그렇습니다. 왜냐면 여기도 보면 2020년 5,184만 명 이후 계속해서 감소해서 2070년에는 3,766만 명 전망된다. 인구의 자연 감소는 21년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자연 감소는 21년도부터 시작될 전망이래요. 그런데 평택은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지금 뭐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도표 빨갛게 점 찍혀 있고 뭐 이런 데에서는 인구를 뺏기고 있는 거예요. 평택시나 그 주변에 있는 시들로. 그러면은 부동산을 어디다 해야 되느냐? 네, 답은 정해져 있다. 자, 요것도 보게 되면 우리 중심축 있죠? 중심축. 소득을 발생시키는 중심축이 1980년도에는 0에서 14세가 꽤 많은 분포를 보이다가 이게 쭉 감소해요. 지금 30년이면은 8.5까지 떨어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대부분 요 파란색 그래프가 사회의 그 허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돈을 버시는 분들이. 요것도 요 무렵 언저리부터 감소합니다. 계속 쭉 빠지고 있었는데 감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2020년도 현재 15에서 64세 생산 인구는 72.1%, 나머지는 이제 고령으로 이제 아주 급속도로 46%가 2070년도에는 인구의 절반이 호호 할아버지 할머니, 인구 절반이. 그러면은 어떡하지? 인구 절반이 호호 할아버지 할머니면은 우리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형님 누님들이 2070년도에 안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죠? 지금 저도 그때 장담을 못 하겠다. 그죠? 제가 이제 만으로는 40인데 70년이면은 앞으로 장담할 수 없는 나이죠. 네. 그렇대요. 그래서 평택에서 지금 제 채널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있죠. 네. 그 연령대는 다 보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인구 뭐 감소로 인해서 뭐 주택 가격이 빠지고 뭐가 타격을 받고 평택에서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겁니다. 오르면 올랐지. 지금처럼 뭔가 경기 침체가 오고 금리가 상승하고 뭐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버티시는 분들이라면 뭐 앞으로 20년 이 정도, 20년, 2040년 이때까지는 평택에서는 큰 타격이 없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평택이 고덕이라든가 브레인시티라든가 안중이라든가 개발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겁니다. 그리고 뭐 자연적으로 출생하는 애들도 늘어날 거고 일자리가 풍부하기 때문에 다른 시에서 넘어오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걸로. 그로 인해서 이제 뭐 자영업이니 뭐 병의원이니 프랜차이즈니 등등등 많은 학원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좋아질 일만 남은 동네가 평택이거든요. 제 말이 뭐 틀립니까? 네. 박수라님, 고맙습니다.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택은 뭐 한 20, 30년은 까딱 없을 것 같습니다.